이르면 내년 봄쯤 코로나 팬데믹이 풍토병 수준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과학자들은 백신 접종자가 늘고 감염자 수도 증가하는 데다 어린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내년 봄엔 감염 사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염병이 그래왔듯이 코로나도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마무리되며 더 이상 응급 상황이 아니라 독감처럼 일상에 등장하는 상황이 될 거란 겁니다. 앞서 모더나와 파이자 제약회사의 CEO들도 앞으로 1년 안에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중반까지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접종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물량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후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한다 해도 변이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해 독감 주사를 맞듯이 코로나도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대엔 보다 충분한 데이터를 더 기다려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을 위해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백신의 목표는 심각한 질병을 가벼운 질병으로 바꾸는 데 있다며 부작용이 있더라도 코로나 백신은 맞는 것이 감염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가될 어린이 백신 접종은 학교 관련 확산을 줄여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임시 휴교나 소아과 중환자실 병상에도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 특히 접종을 거부하는 연령대로 인해 확산이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경우 지금이 감염 위험이 가장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4세 남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온타리오주 이스트 퀼른버리의 센터 스트리트과 도운로드에서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14세 남학생과 SUV 차량이 부딪혔는데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가 응급소생술을 펼쳤으나 남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육지역 경찰은 현장에 남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대학 서쪽 인근에선 승용차가 인도를 접쳐 걸어가던 대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1시 45분쯤 노스웨스트 마린 드라이브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8세 동갑내기 남성과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자인 21세 남성은 경상에 그쳤습니다. 이날 사고로 숨진 피해자는 모두 UBC 대학생이며 나이로 미루어 신입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해 차량은 BMW 후면을 들이받은 채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날 UBC 보테니컬 가든 인근을 통제하고 조사한 경찰은 이 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인도로 돌진했다며 과속을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BC 대학 측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카운셀링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는 온즈 스카보로의 킹스턴 로드와 브루클론 애비뉴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토론토 시간으로 오늘 낮 1시 기준 총 확진자 수는 160만 4,063명입니다. 또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27,652명이 희생됐습니다.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주에서 하루 동안 613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 수가 58만 4,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온주는 7일간의 일평균 환자 수가 3주 전 700명대에서 6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 온주에서 19세 이하 22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0세에서 4세 12명, 5세에서 11세 6명, 12세에서 19세는 4명입니다. 이전과 달리 4차 대유행에서 온주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어막을 내려선 안 된다며 가을과 겨울이 이어지는 만큼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론토 보건당국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5세에서 11세 접종을 위한 대규모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퀘벡주도 새로 519명 확인돼 총 40만 8,50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 743명 늘고 7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BC주에선 오늘부터 백신 카드가 있어야 식당이나 실내 레크레이션 이벤트에 입장할 수 있으며 이미 300만 명 이상이 백신 카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버타주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일 신규 환자가 1,651명 나왔고 11명이 숨졌습니다. 이외 사스카추완주에서는 어제 신규 확진자가 552명 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나다 의학협회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는 총 264명입니다. 여기서 절반에 가까운 43%는 골절 등 다른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라 실제 코로나 증상으로 입원한 어린이는 150여 명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수가 3만 4천여 명인데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증상으로는 고열이 70%로 가장 많았고 기침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어린이 입원 환자 중 34%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협회는 오늘의 연구 자료는 델타 이전 것으로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7일 온타리오주 놀속에서 미시사가로 이동하며 진행된 결혼식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결혼식은 놀속 아가칸 박물관에서 시작해 미시사가의 이스트 퀸스웨이에 있는 리트래포트 센터에서 종료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자가 격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했다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경 에터비코 렉스데일 인근 로열 킹 행사장 인근에서 남성 한 명이 총에 맞고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행사장 안에서 맞았는지 아니면 밖에서 맞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 반엔 영앤 던다스 광장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중상을 입은 남성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0시 5분쯤 토론토 동물원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50대) 자동차 운전 강사가 레슨 도중 20대 여성을 상대로 몹쓸 짓을 했다가 검거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리치먼드 힐에 있는 CC 드라이빙 아카데미의 55세 카이 왕 씨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 사이 자신이 레슨 중인 25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됐습니다. 왕 씨는 오는 11월 22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도입한 음식 배달 서비스 수수료 상한선을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업체는 음식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15% 이상 받을 수 없으며 또 추가로 음식점이 배달회사에 지불하는 온라인 주문과 처리 수수료 같은 서비스 관련 기타 수수료 상한선도 5%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수수료 상한선 제한은 원래 이번 주에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 부회장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지 2년 10개월 만에 기소유예로 풀려나자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 2명도 같은 날 풀려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인질 외교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사건도 막교한 형식의 석방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들 두 사람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련을 겪었다고 밝힌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지난 토요일 알버타주 캘거리 공항에 나가 마이클 스피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직접 만나 포옹하고 환영했습니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의 통신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은행에 허위 진술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에 미국 법무부는 2022년 12월까지 멍 부회장의 금융 사기 혐의 등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고 특정 조건들을 이행하면 그 시점에 사건을 기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